여러분, 저는 아무것도 반성하지 않습니다. 그냥 지금까지 살던 대로 그대로 살 겁니다. 제가 작년에 올렸던 글에 대해서 단 1의 후회도 없습니다. 윤서인 안 좆됐다! 친일구구 친구들아, 윤서인이 독립운동가와 후손들을 모욕했다고 온 나라에 난리가 난 지도 벌써 1년하고도 7개월이 지났어. 윤서인이가 친일파들이 저렇게 열심히 살 동안 독립운동가 후손들은 뭘 한 걸까? 라고 본인의 페이스북에다 게시한 게 범죄라면서 윤서인이한테 83억 원을 뺏어가고 윤서인이를 감옥에다가 가둬야 된대. 이런 나라가 정상이야? 뭐 어쩌고 저쩌고 따지고 자시고 할 게 어딨어. 이미 이 상황 자체가 다 비정상인데 지구상의 어지간한 선진국 국민 아무나 붙잡고 물어봐라. 헤이, 아니 그렇게 세상에 말도 안 되는 나라가 어딨냐? 무슨 집단 독재 성역 공산 국가가 아닌 이상 최소한의 글로벌 상식이 있는 나라의 국민이라면 누구나 이렇게 대답할 거야. 근데 이 나라는 이미 비정상 국가라서 이런 국가적인 미개한 광풍을 보면서도 아 그래 윤서인이 죽여야지, 혼내줘야지, 83억 원 뺏어가야지, 금융치료 해주세요, 감옥에 가둬주세요, 웽웽웽 다 이러고 자빠지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 믿고 이런 인간이 나타나서 무슨 응징이니 뭐니 뭐 독립운동이니 난리 헛소리를 치는 거지. 마치 응가에 파리가 꼬이듯이 한반도엔 반일 장사로 이득을 챙기는 인간들이 너무너무 많다니까. 와, 이거면 나중에 소송에 졌을 때도 그때 얼굴에 철판만 좀 깔면 돈도 벌고 어그로도 끌리고 다 되겠다, 개꿀이겠다. 그래서 이런 인간들이 판을 자꾸 키우는 거야. 재판에는 관심 없고 여론 재판에만 관심 있는 인간들 봐봐. 대한민국과 윤서인이가 공동 범인이래. 윤서인과 함께 대한민국도 가만히 안 두겠다. 윤서인이 편만 들어봐라. 이건 판사와 법률의 재판이 아니라 국민과 역사의 재판이다. 와. 저기 여보세요? 아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송이 시작되고 저 변호사한테 광복회 회원 463명이 엮여서 나를 진짜로 명예훼손 모욕 혐의로 고소를 하더라고. 윤서인 친일 막말 파문, 광복회 80억 소송. 자, 난리 났습니다. 앵커 리포트. 앵커가 아주 미녀예요. 자, 실제로 고소를 이렇게 했습니다. 광복회 독립유공자 후손 조롱한 윤서인 고소. 자, 내가 언제 독립유공자 후손을 조롱했죠? 저 타이틀부터 틀려먹었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저 두툼한 고소장을 들고 있는 정철승 변호사 후소인, 그리고 그 옆에 보세요. 저 배지 주렁주렁 단 할배. 자, 저분 어디 갔습니까?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어쩌면 저렇게 끼리끼리 놀까? 저 때만 해도 저 둘은 너무 서슬퍼런 사람들이어서 사람들이 저들의 실체도 몰랐고 다 저 사람들을 정의의 사도처럼 생각했고 윤서인이만 나쁜 놈이라고 욕하던 시기였어요. 극우 유튜버 망언 막는 길은 민사소송으로 돈 뺏는 것이 가장 효과적. 오만 뭐 MBC, KBS, 공중파부터 라디오, 뭐 케이블, 뭐 유튜브까지 다 나갔어. 그러면서 나라에 난리가 났죠. 저 49만 뷰 보세요. 윤서인 망언 논란을 SBS에서 팩트 체크를 해보겠대. 팩트 체크? 야, 어떻게 팩트 체크를 할까? 너무 궁금하다. 근데 짠! 여기 팩트 체크하는 거 보세요. 독립운동가 후손의 집. 이 집에 살고 계신 분은 누구일까? 그러면서 이 사람이 살고 있대. 독립운동가 후손이 진짜로 낡은 집에 살고 있었다. 아니 누가 뭐래? 내가 이게 언제 팩트가 아니래. 전체 독립운동가 후손의 뭐 평균값 같은 걸 계산을 해서 팩트체크를 해야지. 도대체 이게 뭡니까? 심지어 그 팩트체크는 제가 했죠. 제 영상 중에 있습니다. 팩트는 저한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쪽 유튜버들이 신났죠. 뭐 이거 물고 뜯고. 저 윤서인이 추하게 올려놓은 거 보세요. 인생을 조지는 가장 쉽고 빠른 방법 알려드림. 고양이 뉴스네요. 아, 고양이 뉴스 어디 보자. 네. 뭐 이분은 제가 따로 반박하지 않겠습니다. 뭐 이미 뭐 어떤 벌을 받고 계신 것 같아서. 다음은 아는 변호사라는 채널. 이 사람은 또 뭡니까? 윤서인이가 돈 때문에 다 이런 짓을 하는 거다. 윤서인이는 행복이 돈인가? 여러분들 돈 말고도 행복한 게 많아요. 돈이 행복의 전부가 아니에요. 이런 주장을 하면서 날 욕하더라고. 돈이 행복의 전부가 아니면 뭐가 행복이냐? 아, 뭐 따뜻한 가족 같은 건가? 근데 이분 이혼하신 분 아니에요? 따뜻한 가정에서의 행복도 제가 님보다 전혀 못할 것 같지 않은데 뭐 아무튼 위로의 말씀 드립니다. 자, 다음은 서울의 소리. 이 사람들도 가만히 있지 않았죠. 윤서인 방지법을 제정하래요. 이 사람들이 저를 가지고 난리를 치는 진짜 목적이 나오죠. 자, 여기 또 광복회. 이 당시 김원웅 광복회장 시절. 독립유공자 모욕 윤서인 반드시 응징한다. 저는 독립유공자를 모욕한 적이 없죠. 응징도 실패. 이건 이제 김종배의 시선집중이라는 MBC 프로예요. 저 김종배라는 인간이 제 얘기를 되게 많이 합니다. 이건 제가 정철승을 역으로 고소한 걸 두고 정철승이 이건 독립운동가에 대한 고소다. 나는 독립운동가다. 뭐 그런 거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또 김종배가 받아주죠, 저렇게. 나는 잘못 없다. 글씨체 보세요. 어마어마합니다. 날 왜 이렇게 싫어하지? 저 김종배는? 자, 이 사람이 김종배입니다. 이승복에 대한 가짜뉴스를 퍼뜨린 사람이에요. 그걸로 막 재판받고 난리가 났던 그 이승복 가짜뉴스의 장본인. 지금 누가 누구한테 뭐라고 하는 겁니까? 이 김종배 프로는 이상한 패널을 앉혀놓고 이딴 소리도 합니다.
윤서인은 매국 유튜버라는 무슨 위키 글을 이거를 막 잘났다고 소개를 해. 어지럽습니다 아주. 저거 본인이 쓴 거 아니야? 여기는 김어준의 TBS 교통방송이죠. 여기도 김원웅 나와가지고 윤서인 응징한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윤서인을 반드시 사라지게 하겠다. 근데 본인이 사라졌죠. 광복회비를 멋대로 사적으로 유용하다 뽀록나서 본인이 사라졌습니다. 윤서인은 안 사라졌습니다. 자, 다음은 무슨 김현정의 뉴스쇼. 여기도 김원웅이 나와서 난리를 쳤는데, 아니 김현정 아줌마는 윤서인 한 번 안 부릅니까? 왜 한쪽 말만 들어? 한쪽 말만 듣는 기울어지고 편향된 뉴스쇼. 뭘 잘했다고 저렇게 웃고 있는 겁니까? 진짜 자신 있으면 저 불러보세요. 어떻게 저러고 살아? 이 YTN도 보세요. 윤서인 막말 파문. 여기다가 이 이미지를 붙여놨어요. 제가 웹진 표지 그렸던 거. 이 얘기를 아직도 하고 앉았어. 심지어 자기가 일제시대 때 태어났다면 친일파가 되진 않았을까? 이러면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객관화하는 사람은 정말 좋은 사람 아니야? 이건 그냥 자성의 목소리잖아. 세상에 어떤 친일파가 자기를 난 친일파가 됐을 거야 라고 인정을 해요. 다 애국자라고 하지. 상식이 있는 거냐고. 나라가 발칵 뒤집혔던 이 사건이 결국 몇 달 후에 검찰로 송치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때 정철승은 윤서인한테 지옥문이 열렸다고 난리를 쳤죠. 그리고 여기 보세요. 감히 변호사인 나에게 자기보다 법을 모른다면서 조롱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근데 그런 얄팍한 지식으로 전문가 행세를 하거나 전문가를 우습게 여기는 사람은 참으로 어리석은 거다. 그동안 윤서인을 보면서 세상에 정말 저렇게 어리석은 자가 있구나 하는 생각에 놀랍고 정말 재밌었다. 예. 자, 지금은 뭐라고 하실 건가? 대단하십니다 정말. 정철승 윤서인에게 경고 메시지. 난 무서운 형이야. 서인아, 임자 만난 거야. 안 봐준다. 와, 내 손발 진짜 당시에 이랬어요. 내가 이런 소리 듣고 살았다니까. 이 광복회장 보세요. 친일 망원 뿌리 뽑겠대. 본인이 뿌리가 뽑혔어. 나는 이 사건에 대응하면서 계속해서 일관된 주장을 폈어. 1. 나는 독립운동가 후손의 거짓된 사실을 내세워서 거짓 이벤트를 벌이는 한국 헤비타트라는 단체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서 저 글을 쓴 거지, 애초에 독립운동가 후손들? 그 사람들이 누군지도 모르고 당연히 모욕할 의도 자체가 없었다. 2. 독립운동가나 독립운동가의 후손이라는 집단은 너무나 광범위하기 때문에 집단 모욕의 특정성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3. 독립운동가의 후손들이 선조의 독립운동가 때문에 지금까지도 가난하다는 한국 헤비타트의 주장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4. 내가 표현한 뭐 한 걸까? 대충 산 거 아닐까? 이런 수준의 추측은 법에서 규정하는 모욕죄의 성립 수준에 미치지 않는다. 자, 이 4가지 여러분들 잘 이걸 기억하면서 지금부터 제가 검찰이 보낸 불기소 이유서를 읽어줄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건 진짜 대한민국 표현의 자유에 관한 중요한 판례로 남겨야 하는 거라서 그래서 오늘 영상을 찍고 올려둡니다. 앞으로는 더 이상 저런 거짓 집단과 마녀 사냥 세력으로부터 속지 마시고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공격을 받는 대한민국 창작자들은 제 불기소 이유서를 잘 참조해서 끝까지 잘 버티시길 바랍니다. 1. 피의자 윤서인. 2. 죄명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명예훼손. 3. 주문 피의자는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 4. 피의 사실과 불기소 이유. 윤서인이가 위 범죄 사실과 같은 표현의 글을 페이스북에 게시한 사실, 그리고 이 사건 게시글에 친일파 후손의 집과 독립운동가 후손의 집을 대조한 사진을 첨부한 사실, 그리고 이 사건은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 단체 한국 헤비타트가 독립유공자 후손 주거 개선 캠페인을 하면서 인터넷에 게시하였던 그 사진이 출처인 사실이 각각 인정된다. 자, 고소인들은 윤서인이가 독립운동가 및 후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이 사건 게시글을 작성하였다고 하고, 독립유공자는 법률적인 명칭으로 구체적 제한적으로 특정되어 있다고 하고 있으며, 윤서인이가 단정적인 표현은 피했지만 피의자의 평소 기본적인 역사인식에 비춰봤을 때 이 사건 게시글은 과거사를 허위 왜곡하고 고소인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한 행위라고 주장한다. 자, 반면 피의자 윤서인이는 한국 헤비타트의 캠페인이 독립운동가를 남의 도움 없이 살 수 없는 사람인 것처럼 선동한다고 생각되어 한국 헤비타트를 비판하고자 반어법적으로 글을 게시한 것이고, 특정 독립운동가나 그 후손의 명예를 훼손할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한다. 자, 살피건대 여기서부터가 중요해요. 법리상 집단 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있어서 명예훼손의 내용이 그 집단에 속한 특정인에 대한 것이라고 해석되기가 어렵고, 집단 표시에 의한 비난이 개별 구성원에 이르러서는 비난의 정도가 희석되어 구성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에 이르지 않는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자, 판례들 쭉 있죠.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에도 독립운동가 또는 독립운동가 후손들이라는 표현만으로는 이 사건 고소인들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에 이르는 집단 표시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이 사건 게시글 표현과 이 사건 사진을 고려하더라도 게시글과 사진만으로 사진상의 집에 거주하는 독립운동가 후손이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는 구체적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 피의자가 글을 게시하면서 이 사건 사진과 관련된 특정 독립운동가나 그 후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인정할 근거도 부족하다. 또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띈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는데 사실의 적시란 가치 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 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표현 내용이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것을 말하며 어떠한 표현 행위가 명예훼손과 관련되어 문제가 되는 경우 그 표현이 사실을 적시하는 것인가 아니면 단순히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하는 것이라면 그와 동시에 묵시적으로라도 그 전제가 되는 사실을 적시하고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아니한가 뭐 어쨌든 이런 것들을 쭉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 하는데 독립운동가 후손들은 대충 살았던 사람들 아니었을까? 라는 취지의 표현은 이 사건 게시글을 작성하게 된 경위, 게시글의 전체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았을 때 과거 또는 현재의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해자의 개인적인 의견 표명이나 논평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와 같은 명예훼손죄의 법리, 이 사건 게시글의 작성 경위, 또 전체 취지 등을 종합해보면 피해자의 행위를 고소인들에 대한 명예훼손 행위로 인정하기 어렵고 특정 고소인의 명예인을 훼손하려는 피해자의 고의를 단정하기도 어려우며 달리 피해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래서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 또 마지막 중요합니다. 나아가 이 사건 게시글이 모욕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살피건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고소인들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에 이르는 집단 표시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 게시글이 고소인들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한 표현으로는 볼 수 있지만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역시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 자, 그래서 결국 윤서인 응징은 fail. 정철승 씨, 솔직히 이 통지서를 읽으면서 우리 정철승 씨가 얼마나 빡쳤을지를 생각하니까 진심으로 가슴이 막 안타까워져 옵니다. 검사님이 쓴 문서 한 줄 한 줄에 제가 그동안 주장했던 법리적 생각들이 그대로 다 적혀있네요. 우리 서울대 출신 로펌 대표 변호사님의 주장은 단 하나도 받아들여진 게 없네요. 보통 이런 통지서는 양쪽의 의견을 다 들어주면서 그래도 법리적으로 따져보니까 이쪽이 맞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기 마련인데 이건 그냥 윤서인 측 의견만 100% 반영된 그야말로 압도적이고 일방적인 통지서예요. 거봐, 내가 뭘 했어. 정철승씨 만화가한테 법으로 지는 변호사, 이게 무슨 망신이야. 아니나 다를까 저는 공식적으로 1도 잘못이 인정되지 않았고 따라서 제가 반성할 부분은 없습니다. 윤서인의 입을 틀어막겠다는 변호사 호소인님 덕분에 저는 앞으로도 더 큰 소리로 더 자신있게 주장할 수 있게 됐습니다. 윤서인이한테 지옥문이 열렸다고 큰 소리 치던 변호사 호소인님, 이런 지옥문이라면 앞으로도 뱅글뱅글 계속 열어주시길 바래요. 감사합니다. 자, 그럼 다음 플랜 B 홍범도 소송도 기대할게요. 꼭 고소장 또 보내주시고 더불어 망신까지 또 당해주시면 먼 훗날 우리 변호사 호소인님도 대한민국의 표현의 자유를 지키는데 공헌한 인물로서 길이 기억될 거예요. 감사합니다. 아, 맞다. 그건 그렇고 우리 변호사 호소인님, 분명히 1년 전에 윤서인이에 대한 모욕 및 명예훼손 제보 엄청나게 받지 않으셨어요? 이때 윤서인이에 대한 제보가 너무 많이 쏟아져 들어와서 아주 그냥 차고 넘쳐서 감당이 안 될 정도라고 하셨잖아요. 이거 다 어떻게 됐어요? 뭐 박근혜 탄핵 때 그 차고 넘치던 증거 같은 거야? 왜 아무것도 안 하는 거죠? 왜 저 고소 안 하세요? 지금까지 이와 관련돼서 들어온 고소가 단 한 건도 없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저기 알림이 황희두 님도 윤서인 난리 났다, 정철승이 제보 받는다, 이제 죽었다 막 난리를 떠들었는데 아니 그렇게 아무것도 안 하시면 어떡해요. 이 사람은 또 뭐가 돼? 우리 변호사 호소인님, 이번 사건에 대해 하나도 아쉽지 않다, 뭐 처벌이 본질이 아니다, 이런 말로 열심히 정승실리하고 계신데 아 그렇구나, 네네. 만약에 이번 소송에서 제가 패해서 뭐 실형을 받게 됐다 그랬을 때 제가 뭐 실형 아무렇지도 않다, 처벌이 본질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걸 님이 봤으면 님이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제가 바로 님이 들 그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 변호사 호소인님은 굉장히 위험한 글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나베라는 악플을 고소한 나경원을 두고 만약에 국가로부터 저 악플들이 무혐의 처분이 내려질 경우 나경원은 국가 공인 나베가 되는 거라고 하셨습니다. 아 그렇구나, 이거 어떻게 해요? 그럼 우리 정철승 씨 말대로라면 이제 우리 독립운동가 후손들은 국가 공인 뭐 대충 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망신이냐고. 주변에 독립운동가 후손들까지 다 데리고 가서 이렇게 만화가한테 법으로 져버리면 어떡해. 그러면서 이 사건은 비록 이렇게 됐지만 앞으로도 윤서인이를 이런 식으로 20년 동안 전담 관리해 주신다고. 네, 그래서 지금 전담 관리를 받으러 갑니다. 강남에서 제일 소문난 피부과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변호사 호소인님 덕분에 전담 관리도 다 받고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자, 여기가 제 전담 관리 피부과입니다. 럭셔리하죠? 남자도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제 전담 피부 관리실로 들어가는 중입니다. 제 전담 관리 간호사 선생님도 보이네요. 전담이라고 해서 전자담배는 아님. 훗. 이렇게 변호사 호소인님 덕분에 관리 잘 받았습니다. 앞으로 20년 동안 관리 잘 부탁드립니다. 정철승으로 달아뒀으니까 어서 와서 결제해 주세요. 아주 빠르게. 저를 송치했던 강남경찰서 송모경찰. 나 이거 무혐의 받고 다시 전화하겠다고 그때 말했었어. 전화합니다. 생활 속 거리두기 실천으로 더 건강하고 안전한. 네, 여보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송 경찰님이십니까? 예, 접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저 일전에 독립운동가 사건으로 검찰에 송치된 윤서인이라고 합니다. 아, 예, 네, 안녕.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어요? 예, 네, 다름이 아니라 이번 사건이 그때 드렸던 말씀대로 무혐의로 결론이 나서요. 아, 네네. 네, 그리고 제가 그때 주장했던 세 가지 주장이 다 받아들여졌고 저쪽이 주장하는 건 단 한 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거든요. 네네. 네, 그렇게 돼서 무혐의가 났는데 제가 그때 이게 무혐의가 나고 다시 전화를 드리겠다고 말씀드렸던 게 생각이 나서 전화를 드렸거든요. 아, 그러셨네. 네네네. 네네. 아니 근데 어떻게 이거를 송치를 하실 생각을 하셨던 건지 궁금하고 이게 경찰 선생님 생각인지 아니면 뭐 누가 그거를 송치를 하라고 위해서 뭐 내려온 건지 그런 것들이 궁금하거든요. 내용은 거기 안에 그때 제가 뭐 정보공개 저기 법무법원에 해드렸었던 그 내용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그 내용 참고하시면 됩니다. 아, 그 내용이 다 틀렸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그 내용 참고하시면 되고 그게 경찰 의견이니까요. 위에 올라가서 다 틀려도 어쨌든 경찰 의견은 그렇다 이런 말씀만 그냥 하시는 건가요? 검찰 의견이랑 저희 경찰 의견은 다를 수도 있죠. 왜냐하면 저로 이게 끝나는 게 아니고 새로운 사람들도 앞으로 이런 일들이 많을 것 같아서 진짜 제가 이것 때문에 얼마나 언론에까지 시달리는지 아시잖아요. 근데 지금 와서 그냥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하면 이러면 정말 끝나는 건가요? 근데 제가 뭘 했어요? 전부 다 무혐의 나올 거라고 했고 제가 맞았고 경찰 선생님이 틀렸잖아요. 아니 아무 죄도 없는 국민을 그렇게 엉터리로 법의 심판을 받도록 떠밀고 나라 다 시끄럽게 하고 사법 시스템에도 부담을 주셨으면 이런 결과가 나왔으면 저한테 아유 죄송하게 됐습니다 좀 최소한의 반성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왜 그래야 되죠? 왜냐하면요 앞으로 경찰 선생님께서 이제 검사보다 법을 판단해야 할 일이 더 많아질 거거든요. 검찰 수사권이 완전히 뭐 박탈되고 뭐 그러잖아요. 그럼 저 같은 피해자들이 또 더 나올 것 같고 표현의 자유를 더 탄압받을 것 같고 저는 대한민국 창작자로서 사명감 같은 게 있어서 앞으로 좀 판단하실 때 정확하게 법에 의거해서 판단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